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STX 조선해양의 법정 관리가 결정되면서 채권단 관리를 받고 있는 다른 중형 조선소에도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제2의 STX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해당 조선소 직원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채권단 관리를 받아온 성동조선해양. 겉으로 활기차게 선박 건조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주문받은 선박 40여 척의 작업은 내년 말이면 끝입니다. 때문에 3개 작업장 가운데 2개를 폐쇄하는 자구안을 검토 중입니다. STX조선의 법정 관리 소식은 근로자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실업자만 늘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고용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채권단 관리조선소 가운데 유일하게 영업이익을 낸 SPP조선도 암울합니다. 몸집 줄이기로 통영과 고성조선소는 지난해 이미 폐쇄했습니다. 물론 좋지만 잠깐 주체하다가 죽이고 웃기려고 이게 문제입니다. 내년 3월 작업장이 비게 될 사천조선소도 매각이 추진 중입니다. 매각이 잘 성사돼 신규 수주 등을 기대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얘기들이 들리니까 가족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업체 협력사 직원들도 당장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니까 경영 정상화에 전력을 쏟고 있는 두 조선소. STX 법정 관리에 따른 후폭풍 속에 위기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STX 조선해양이 법정 관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부산에 있는 700여 개 협력업체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STX 조선해양의 부산 지역 1차 협력업체는 40여 곳,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700여 개 업체가 연관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미 지난 2013년 STX 다레네 부도로 부산에서는 68개의 1차 협력업체가 1,184억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부산 상위가 20여 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모니터링을 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이미 자금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런 납품 대금 손실이 겹쳐지게 되면은 지역 협력업체들의 연쇄도산 위기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 상인은 대부분의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대우 조선해양 등 다른 대형 조선소에도 납품한 만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정부와 산업은행 등의 납품 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것과 긴급 자금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의 수출도 이상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지난달 부산 수출은 12억 5,300만 달러로 지난해 4월에 비해 15%나 줄었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승용차, 선박용 엔진과 부품 등 주력 제품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중국의 성장 둔화와 산업 재편의 영향으로 중간재 수요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가공 무역 위주의 생산에서 자체적으로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함으로써 외국으로부터 수입 의존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잇따른 악재로 부산 경제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창원 해양경비안전선은 만취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53살 최모 씨를 적발했습니다. 최 씨는 25일 밤 9시쯤 창원시 구산면 앞바다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1%의 만취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해경은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 씨의 음주운항을 적발했습니다. 안상수 시장과 노회찬 당선자가 어제 창원시청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조선업 위기에서 시작된 구조조정 여파에서 창원 지역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사화합 창원형 모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광역시 승격과 국비 확보, 서민생활 물가 인하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 신축표준공장 1, 2호동에 태양유전 등 9개 기업의 입주가 확정됐습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입주를 신청한 26개 업체에 대해 기술성이 높으면서 수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장점이 있는 9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9개 회사가 입주하면 연간 수출 2억 4천만 달러와 고용 600여 명이 증대될 것으로 관리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영시가 올해 주요 시책으로 거북선을 세계적인 축제에 참가시키겠다고 정하고 홍보도 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33억 원의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민간단체의 말만 믿은 채 공식 문서도 한 장 없이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영시 소유의 전라 좌수영 거북선입니다. 통영시는 올해 주요 시책으로 이 거북선 한 척을 이번 달에 열린 독일의 한 축제에 참가시키겠다고 홍보했습니다. 문화예술의 글로벌화를 위해 함부르크 항구축제에 전라 좌수영 거북선이 대한민국 대표로 참가. 거북선 수송과 보험 가입 등 참가 비용 33억 원은 서울의 한 민간 추진단이 부담하고 통영시는 거북선 운영 인력 3명에 파견 경비 5,500만 원만 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민간단체가 돈을 모으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문제는 통영시가 이 거북선을 활용해 통영 문화를 세계화한다는 전략으로 추진한 이 사업이 무산됐지만 아무런 공식적인 해명이 없다는 겁니다. 공기관도 공기관의 어떤 그런 업무적인 협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들 의무서나 이런 정확한 형태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유식한 부분. 파견 경비 5,500만 원도 의회에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고 공무원 해외 연수 비용으로 돌렸습니다. 비용 부담할 수 있는 단체인지부터 살피고 협약서도 써서 책임 소요도 분명히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막상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 어떠한 서류 한 장이 없더라고요. 공신력 없는 민간단체의 말만 믿고 주요 시책으로 추진한 통영시. 허술한 행정으로 통영시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드론이나 무인 헬기 같은 최첨단 장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노동 시간은 줄이고 생산력은 높일 수 있어서 농가 소득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로펠러를 단 무인 헬기가 논 위를 날아오릅니다. 3m 높이 공중에서 벽실을 아래로 뿌립니다. 4,000제곱미터를 파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3, 4분. 기존 이양재배보다 노동력을 80%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모판 만드는 그 노동력이 엄청나게 들어 소모되는데 벽실을 뛰어가지고 바로 논바닥에 살포 해피기 때문에 모자리 상자 살 필요 없지. 비행 접시 모양의 드론이 병해충 방제용 농약을 분사합니다. 사람의 원격 조정 없이도 미리 입력한 길을 따라 스스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 모양의 드론은 작물의 생육 상태를 관찰하는 데 활용됩니다. 700g의 이 조립식 비행체에는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 있어 한 번 비행할 때 1제곱킬로미터의 농경지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없이 스스로 논바닥으로 가는 방제용 보트. 농민이 논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쉽게 제초제를 뿌릴 수 있어 농민이 화학약품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번농의 날을 맞아 경남도 농업기술원이 마련한 행사에는 벼농사에 활용될 수 있는 최첨단 기술들이 선보였습니다. 드론 농법이 되면은 많은 부분 생략화, 특히 일손들을 갖다가 줄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큰 역할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자동화 기술이 다양한 농업 분야에 활용되면서 농촌의 미래를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하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출근길 안개까지 겹쳐 가시거리가 짧아져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여름 더위는 내일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낮 기온 30도 가까이 오르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날씨 대체로 무난합니다. 낮 기온 24, 5도 안팎으로 주 초반보다는 한층 선선해지겠고 일요일 아침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동풍이 불어들면서 구름도 들어오고 있고요. 미세먼지도 함께 유입되고 있습니다. 대기질이 탁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부 지역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 22도, 함안과 고성 19도를 가리키면서 이번 주 들어 가장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김해 28도, 밀양과 창녕 29도까지 올라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낮 동안에는 볕이 무척 따갑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고 현재 진주 18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합천 29도, 산청과 거창 28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거제시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31일부터 시작될 남성요리반 학생 20명을 모집해 지역 특산물과 제철 재료로 요리를 가르칩니다. 사천 삼천포 용궁수산시장 상인회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용궁수산시장에서 제4회 용궁축원제를 엽니다. 산천군이 2018년까지 동해보감촌에 치유숲길과 산림욕장 등 숲을 이용한 자연치유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창군이 소나무 재선충병 재발을 막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7월 1일까지 3차례에 걸쳐 항공 방제 작업을 실시합니다. 폐류 독소 발생에 따른 남해안 폐류 채취 금지 조치가 2달여 만에 해제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창원과 거제 동부, 부산 가덕도 연안의 마비성 폐류 독소가 허용 기준치 이하로 검출돼 지난 3월 18일 내려진 폐류 채취 금지 조치를 25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산과학원은 마비성 폐류 독소가 이번 주를 고비로 이달 말쯤이면 완전히 소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남FC와 창원시청, 김해시청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세 팀이 함께 2연승을 달렸습니다. 경남은 25일 저녁 충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리그 11라운드에서 멀티골을 터뜨린 백이종의 활약에 힘입어 충주 헌매를 3대1로 제압하고 지난 22일 마이너스 10점의 징계 점수를 넘어 플러스 승점으로 돌아선 데 이어 탈꼴찌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창원시청과 김해시청도 목포시청과 대전 코레일을 각각 누르고 2연승을 거둬 4위와 6위로 한 단계씩 도약했습니다. 창원시가 지역 학생 학력 향상을 위해 교육 관련 예산을 집중 편성합니다. 창원시는 통합 이후 100억 원이 넘는 교육 관련 예산 비율에서 학력 향상 분야 예산 비중을 매년 10억 원씩 늘려 오는 2020년까지 환경 개선 분야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고등학교 조기 유치에 더욱 속도를 내고 진해 지역에서 진행하는 인재 스쿨을 창원과 마산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